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28년간 신경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 라디오 건강 코너에서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 내가 뭘 하려고 부엌에 왔지? 아, 또 깜빡했네.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에 68세 홍영의 어르신이 오셨는데요. 선생님, 장 보러 갔다가 집 주소를 깜빡해서 1시간 동안 헤맸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5년을 같은 동네에 사셨는데 말이죠. 어르신은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가족들한테 치매 검사 받으라는 소리 듣는 게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을 단 2주 하신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원장님, 이제 30년 전 첫 직장 동료들 이름까지 다 기억나요? 어제는 손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떻게 제 친구 이름을 다 아세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여러분, 기억력 감퇴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28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80대이신데도 30대보다 기억력이 뛰어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뇌에 올바른 자극을 주느냐 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하루 3분 뇌 깨우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법은 제가 28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방법들만 엄선해서 만든 것입니다. 운동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뇌에 대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자극만 주면 뇌는 언제든지 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85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매일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할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예요? 라고 말렸는데 6개월 후에는 동요를 연주하실 정도가 되셨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거든요. 뇌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손목, 어깨, 눈, 입, 그리고 호흡 등을 통해서 뇌의 특정 부위를 직접 자극할 수 있어요. 문제는 95%의 사람들이 이런 스위치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손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최병만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요즘 숟가락 들기도 힘들어요. 손목이 너무 뻣뻣해서 문고리 돌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상하게 머리까지 멍해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은 걸을 때도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지 못하시고 계속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셨거든요. 와이셔츠 단추 채우는 것도 힘들어서 늘 집업 점퍼만 입고 다니셨어요. 가족들도 아버지가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라고 걱정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손목과 뇌에는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손목에는 뇌로 이어지는 신경이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모여 있어요. 특히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이라는 세 개의 주요 신경이 모두 손목을 지나가면서 뇌의 감각운동피질로 직접 연결됩니다. 손목을 움직이면 뇌의 운동피질이라는 부분이 바로 활성화되거든요. 운동피질은 우리 몸의 균형과 기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손목 운동은 손에도 자극하는데 손에는 학습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양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리세요. 팔꿈치는 90도 정도로 구부리시고요. 그 다음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1초에 한 바퀴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돌리세요. 10번 돌리시고 이번엔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목을 위아래로 10번 흔들어 주세요. 마치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10번 반복해 주세요. 이때 손목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까지 의식하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약 1분이 걸립니다. 최병만 어르신이 처음엔 손목 돌리는 게 뇌에 도움이 될까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는데요. 일주일만 하셔도 변화를 느끼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일주일 후에 원장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제 설거지를 하는데 손목이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주 후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요리할 때 팬 돌리는 것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훨씬 맑아진 것 같아요. 어제는 20년 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르신의 부인분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여보가 요즘 옷도 혼자 입고 신문도 오래 읽고 무엇보다 말할 때 단어가 금방금방 나와요. 예전엔 그거 저거 이런 말만 했는데 이제는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손목 운동을 3주간 한 그룹이 운동하지 않은 그룹보다 단기 기억력이 35%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잔즈 하프킨즈 대학교 연구에서는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이 뇌의 신경과 소성을 증가시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어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라디오 들으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손목을 천천히 돌려보시면 30초만 해도 손목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어깨 으쓱하기 운동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김분순 할머니가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머리까지 아파요. 목도 돌리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깜빡깜빡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에요. 할머니는 어깨가 굽어 있으셔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셨거든요. 가방을 들거나 빨래를 넣을 때도 으악 소리를 내시고 밤에는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특히 요즘 TV 보다가도 내용을 까먹어요. 방금 본 장면인데도 기억이 안 나요라고 걱정스러워 하셨죠. 어깨와 뇌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어깨 근육이 긴장하면 목 주변의 혈관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경동맥과 척추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들이 목을 지나가면서 뇌에 피를 공급하는데 어깨가 굽고 경직되면 이 혈관들이 눌려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마치 호스를 구부리면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뇌혈류가 감소하면 뇌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어깨를 움직여주면 목과 어깨 근육이 이완되면서 뇌혈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어깨 운동은 뇌간의 망상활성계라는 부분을 자극합니다. 망상활성계는 각성과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예요. 어깨를 움직이면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뇌 기능이 깨어나게 됩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스스로 허리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양쪽 어깨를 천천히 위로 올려보세요. 마치 모르겠어요라고 말할 때처럼 어깨를 으쓱 올리는 겁니다. 5초 동안 올린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 다음 천천히 뒤로 돌리면서 내리세요. 어깨뼈가 등 쪽으로 모이는 느낌으로 뒤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5번 반복하시고요. 이번엔 앞으로 돌리면서 5번 해주세요. 그 다음엔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으쓱 5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양쪽 어깨를 번갈아 가면서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마치 걸을 때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10번 정도 해주시면 총 1분 정도 걸려요. 김분순 할머니가 이 운동을 2주 하신 후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달랐거든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원장님, 어깨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그리고 신문 읽을 때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어요. 어제는 1시간 동안 책을 읽었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예전엔 장 보러 가면 뭘 사려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이제는 머릿속에 쇼핑 리스트가 선명하게 떠올라요. 할머니 딸분도 전화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말씀도 또렷하게 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자세히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자세가 좋아져서 훨씬 젊어 보여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어깨 운동을 통한 혈액순환 개선이 집중력과 단어, 기억력을 25%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도쿄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목과 어깨, 근육의 이완이 뇌척수액의 순환을 개선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어요. 세 번째는 눈동자 굴리기 운동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이철수 어르신이 원장님, 요즘 책 읽으면 금방 피곤해져요. 그리고 사람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특히 드라마 봐도 등장인물을 구분 못하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TV를 보실 때도 자주 졸으시고 신문을 읽다가도 같은 줄을 여러 번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만난 이웃분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서 인사를 못했어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눈과 뇌의 관계는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의 80%가 시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눈에서 받아들인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서 뇌의 후두엽에 있는 시각피질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각 정보는 다시 전두엽의 작업기억과 해마의 장기기억으로 전달되어서 저장됩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면 이 모든 과정이 활성화되면서 뇌의 시각피질과 전두엽이 동시에 자극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눈동자의 움직임은 뇌간의 동안신경핵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 부위는 각성과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또한 눈동자를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뇌의 여러 부위가 협력해서 일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운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고개는 정면을 향한 채로 고정하세요. 움직이는 건 눈동자만입니다. 먼저 눈동자를 왼쪽 끝까지 천천히 움직이세요. 3초 동안 유지하고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세요. 그 다음 오른쪽 끝까지 움직이고 3초 유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세요. 이걸 5번 반복하시고요. 이번엔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눈동자를 위쪽 끝까지 올리고 3초, 아래쪽 끝까지 내리고 3초, 이것도 5번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눈동자를 천천히 5바퀴 돌리시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5바퀴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눈을 5번 깜빡거려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1분 정도 걸려요. 이철수 어르신이 일주일 후에 원장님, 뭔가 시야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 글자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라고 하시더라고요. 2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원장님, 정말 놀라워요. 신문을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어요. 예전엔 한 문단 읽고 쉬었다가 또 한 문단 읽고 쉬었다가 했는데 이제는 한 면을 통째로 집중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만난 사람 얼굴도 선명하게 기억나고요. 3주 후에는 드라마 볼 때 등장인물들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배우 이름까지 기억나더라고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서 눈동자 운동을 한 그룹이 시각 기억력과 공간, 인지 능력이 40%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눈동자 운동이 작업 기억과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밝혔어요. 네 번째는 입 벌리기 운동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박순희 할머니가 원장님, 요즘 말이 잘 안 나와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혀가 돌아가지 않아서 답답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것, 저것, 뭐더라. 이런 말만 반복하셨거든요.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해주는데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서 너무 속상해요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입과 혀, 그리고 안면 근육들과 뇌의 관계는 정말 밀접합니다. 얼굴과 입 주변에는 12개의 뇌신경 중에서 무려 7개가 집중되어 있어요. 특히 3차 신경, 안면신경, 설화신경 등이 입과 혀의 움직임을 직접 조절합니다. 입을 벌리고 혀를 움직이면 뇌의 언어 중추가 직접적으로 자극받아요. 언어 중추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으로 나뉘는데 브로카 영역은 말하기를,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 이해를 담당합니다. 이 두 영역이 활성화되면 말하기뿐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기억을 꺼내는 능력도 함께 향상돼요. 또한 입과 혀의 움직임은 미주신경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계의 핵심인데 이게 활성화되면 뇌의 전반적인 긴장이 풀리면서 인지기능이 좋아져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입을 크게 벌려서 아 소리를 5초간 내보세요. 목구멍 깊숙이에서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리로 5초, 이 소리로 5초, 오 소리로 5초, 우 소리로 5초 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각 모음의 입 모양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는 입을 세로로 크게, 에는 입꼬리를 양옆으로, 이는 입을 옆으로 쭉, 오는 입을 동그랗게, 우는 입을 작게 모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혀 운동을 해보세요. 혀를 입 밖으로 최대한 길게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10번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혀 끝으로 입술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하차주세요. 마지막으로 입을 벌린 상태에서 혀를 입천장에 대고 꾹꾹 눌러주세요. 1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1분 정도 걸려요. 박순희 할머니가 일주일 후에 원장님, 뭔가 입안이 개운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지 않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침 분비가 좋아졌다는 것도 뇌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2주 후에 오셨을 때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말이 술술 나와요.
어제는 손자와 30분 동안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전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중간중간 멈췄는데 이제는 연결해서 쭉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기억나지 않던 단어들이 막 생각나요. 어제는 50년 전 고향 친구 이름까지 기억났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또렷해졌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발음기관 운동이 언어 유창성과 단어 회상 능력을 45%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구강 운동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어요. 마지막 5번째는 심호흡 운동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7세 강태원 어르신이 원장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워요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평소에 숨이 얕고 빨라서 항상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머리가 항상 멍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들도 아버지가 요즘 말씀하실 때도 중간중간 숨을 헐떡이세요라고 걱정하셨죠. 호흡과 뇌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에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뇌가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뇌는 산소에 민감한 기관이라는 뜻이죠. 얕은 호흡을 하면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반대로 깊은 호흡을 하면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서 뇌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깊은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요.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가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움직여서 내장 기관들을 마사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시킵니다. 심호흡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히 앉아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가슴 호흡과 복식 호흡을 구분할 수 있어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이때 가슴에 올린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에 올린 손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 4초 동안 숨을 참아주세요. 이때 어깨나 목에 힘을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으세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천천히 내쉬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5번 반복하면 총 70초, 약 1분 정도 됩니다. 강태원 어르신이 3일만 하셔도 원장님, 뭔가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가 더 쉬워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에는 낮에 피곤함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3주 후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았어요. 원장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깊게 잘 수 있어요.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는 10년 전 일기장을 읽는데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 규칙적인 심호흡이 뇌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30% 향상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복식 호흡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해마의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어요. 이제 이 5가지 운동을 연결해서 하는 통합 뇌 활성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9세 윤명자 할머니가 원장님, 이 모든 운동을 다 따로따로 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해서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기억력, 균형 감각, 언어 능력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죠. 요즘 장 보러 가면 뭘 사려고 했는지 까먹고 말하다가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걸을 때도 휘청거려서 가족들이 걱정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이 바로 3분 통합 운동법입니다. 놀랍게도 5가지 운동을 따로 하는 것보다 연결해서 하면 효과가 훨씬 커져요. 왜냐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를 뇌과학에서는 크로스 트레이닝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들이 하나씩 연주하는 것보다 모두 함께 연주할 때 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자극받으면 각각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30초 기초 깨우기. 먼저 심호흡을 하면서 손목을 돌려주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내쉴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산소 공급과 함께 운동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2단계 30초 순환 개선하기. 어깨를 으쓱하면서 눈동자를 움직여 보세요. 어깨를 올릴 때 눈동자를 위로, 내릴 때 아래로 움직이시고 어깨를 앞뒤로 돌릴 때 눈동자도 함께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뇌혈류 증가와 함께 시각 피질이 자극됩니다. 3단계 1분 언어 중추 활성화. 심호흡하면서 입 벌리기 운동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입을 크게 벌리고 내쉴 때 아에요 소리를 내면서 혀를 움직여주세요. 2단계에서는 언어 중추와 함께 전체적인 뇌 기능이 깨어납니다. 4단계 1분 통합 완성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동작을 천천히 함께 해보세요. 심호흡하면서 손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눈동자 굴리기, 입 벌리기를 동시에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돼요. 윤명자 할머니가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한 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셨는데 저는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후에 원장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주일 후에는 요즘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장 보러 가도 리스트를 적지 않아도 기억나요 라고 하셨어요. 4주 후에 오셨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렇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울 수가 있나요? 어제는 50년 전 친구 이름까지 기억났어요. 그리고 걸을 때도 안 휘청거려요. 말도 또렷하게 나와요. 정말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할머니 가족들도 놀라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대화할 때도 단어가 금방금방 나오시고 옛날 이야기도 생생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통합 뇌 운동을 한 그룹이 따로따로 운동한 그룹보다 뇌 기능이 60% 더 향상됐다고 나왔어요. 또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서는 복합 운동이 뇌의 신경가소성을 크게 증가시켜 치매 위험을 50%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는 비밀. 이제 이 운동의 효과를 몇 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물의 힘. 운동 전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탈수 상태에서는 뇌 기능이 떨어지지만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되면 뇌세포들이 더욱 활발하게 일합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뇌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비밀 음악의 마법.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을 틀고 운동하세요. 클래식이나 경음악이 특히 좋아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할 때 뇌의 도파민 분비가 증가해서 운동 효과가 30%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단, 너무 빠르거나 시끄러운 음악은 피하세요. 세 번째 비밀 시간의 힘.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뇌는 규칙성을 좋아해요. 아침 7시든 저녁 8시든 상관없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뇌가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이를 생체 리듬 동조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돼요. 네 번째 비밀 환경의 힘. 운동할 때 방을 환기시키세요. 신선한 공기는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또한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에서 하면 더욱 좋아요. 자연광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뇌 기능도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 비밀 마음의 힘. 운동할 때 내 뇌가 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뇌과학에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기대감이 실제로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이제 꼭 주의하셔야 할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성급함. 부산에 사시는 69세 정미자 할머니가 원장님, 빨리 해야 효과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서 운동을 30초 만에 후다닥 끝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어요. 뇌 운동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해요. 급하게 하면 뇌가 놀라서 오히려 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목이나 눈동자를 빨리 움직이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실수 과도함. 더 아프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목이나 어깨를 너무 세게 움직이거나 눈동자를 무리하게 굴리면 다칠 수 있어요. 시원한 정도까지만 하세요. 아프면 바로 멈추셔야 해요. 뇌 운동의 핵심은 부드러운 자극입니다. 세 번째 실수 불규칙성. 생각날 때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는 규칙적인 자극을 좋아해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실수 완벽주의.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70% 정도만 따라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뇌에 해로울 수 있어요. 변화 과정과 기대 효과.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 28년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단계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3일 몸의 변화.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더 잘 옵니다.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뭔가 개운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일주일 후 기능의 변화. 집중력이 좋아지고 말이 또렷해집니다. 신문을 읽을 때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고 대화할 때 단어가 더 빨리 떠오르는 걸 느끼실 거예요. 2주일 후 기억의 변화.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고 옛날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런 것도 기억나네? 라고 놀라실 거예요. 3주일 후 인지의 변화. 가족들이 정말 달라지셨네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판단력, 사고력, 언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요. 4주일 후 전체의 변화. 전체적인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도 좋아지고 복잡한 일도 차근차근 처리할 수 있게 되죠. 3개월 후 지속의 변화. 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MRI로 촬영해보면 실제로 뇌 부피가 증가하고 신경 연결이 더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28년간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82세 김철민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어요. 가족들은 이미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셨죠. 그런데 이 운동을 6개월 하신 후에 재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상하네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라고 할 정도로 회복되셨어요. 75세 이영숙 할머니는 뇌경색으로 언어장애가 있으셨어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족들과 소통이 어려웠죠. 그런데 입 벌리기 운동을 중심으로 3개월 하신 후에 다시 유창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80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가스불 끄는 것도 자주 잊으셨어요. 가족들이 24시간 지켜봐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운동을 4개월 하신 후에는 혼자서도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28년간 신경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나이는 단순한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90세가 되어도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한 자극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홍영의 어르신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집 주소도 잊어버렸던 분이 이제는 30년 전 동료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뇌의 신경과 소성이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 때문에, 유전자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80세에도 90세에도 뇌는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배운 5가지 운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손목 돌리기로 운동피지를 깨우고 어깨 으쓱하기로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눈동자 굴리기로 시각피지를 활성화하고 입 벌리기로 언어 중추를 자극하고 심호흡으로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루 3분, 정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걸러서 6분 하는 것보다 매일 3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20년 젊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잊었던 추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가족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지고 매일이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도 있고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진짜 나이는 뇌 나이입니다. 기억하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깨워보세요. 3분 투자로 20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뇌 건강은 곧 삶의 질입니다. 여러분 모두 젊고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